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리입니다. 2025년이 이렇게 서서히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하루 남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 초에 꿈꿨던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잘 연결해서 좋은 결실로 이어졌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026년이 이제 말띠, 병원년 말띠인데, 이 말의 그 활기찬, 그런 뛰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 모두 힘차게 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올 2025년 마지막이 되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그 소용돌이가 있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영어의 몸으로 지금 감옥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해소가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이런 악의 축들이 전부 다 완전히 사라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또 북한도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년 초마다 저는 이제 북한에도 진달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북한 주민들도 이 자유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인권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기리면서 그와 같은 새 꿈 이런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때는 반드시 온다 이런 것들을 전부 기억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투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허용이 되고, 이 관련해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3편의 영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1편, 2편에서는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속성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6개 나라가 이제 핵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한 실태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이제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잠수함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 실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엊그제 지금 12월 25일 날 김정은이가 완전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완전히 건조를 했다 하면서 완전히 그 실체를 공개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000년 초부터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지난 10월 29일 날 트럼프가 한국 너희들 지금 현재 이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을 이제 건조해도 좋다 하는 그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허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떤 건조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예컨대 이제 한미 간의 협상이 뒤따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한번 짚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저는 이제 이 추진 잠수함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재래식 잠수함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 보시는 거, 이것은 지금 현재 재래식 재래식 잠수함인데, 근데 이제 핵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원자로가 들어가서 이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 235가 계속 핵분열을 하고, 이 핵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열로, 근데 물을 전부 데피고, 이 전기가 이제 모터를 돌리고, 그러면서 프로펠러를 가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핵잠수함의 이제 원리인데, 이거는 이제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선체와 원자로 그리고 미사일 체계가 있고, 그러나 재래식 같은 경우는 이 핵잠수함에는 이제 SSN과 SSBN 이 두 개 타입이 있다. 그래서 이 SSN은 이제 수상 전투함을 공격한다. 여기는 커다란 그런 미사일 튜브가 없습니다. SLBM 큰 여러 개의 관을 장착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없고, 그 다음에 SSBN은 이제 미사일 튜브가 있습니다. 미술 튜브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대량 큰 SLBM을 이제 쏘아 올린다. 이제 그 말이면서 육상을 이제 공격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핵잠수함인데, 이것이 이제 SSN과 SSBN이 있다.
그다음 재래식 잠수함은 이제 원자로가 없습니다. 원자로가 없고, 야, 디젤 엔진으로 예컨대 이제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고, 그러면서 그 배터리 힘으로 수중해서 이제 계속 자망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래식 잠수함이다. 그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또 마찬가지 SSK가 있고, 그 다음에 SSB가 있다. 그래서 SSK는 예컨대 우리나라 그 214급, 손원 1급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 체계가 예컨대 이제 어뢰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토르피도 어뢰만 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게 SSK, Submarine Support Killer, 그래서 SSK고, 그 다음에 SSB에서 여기 B는 Ballistic Missile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직 발사관을 만들어서 이제 SLBM 이런 것들을 이제 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장보고 수리에게 도산 안창호급, 그다음 북한의 이제 김군호 그 영웅함, 이런 그 이제 잠수함들이 전부 이제 SSB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SSBN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지금 SSB에도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런 걸 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지만,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저 시설을 갖춘 것이 SSBN이고, 자, 요거는 수직 발사관 몇 개를 이제 장착한 것이 SSB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이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이 배터리로 가는데 배터리가 다 소진을 됐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면으로 이제 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수시로 이제 그와 같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상을 하지만, 그러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연료 자체가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하면 몇 년 동안 바닷물 속에서 자망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장시간 이제 저 작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한 서너 배 정도 더 빠른 그런 속도로 예컨대 이제 가능하고, 핵잠수함이 재래식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덩치는 좀 크다. 왜냐하면 이제 원자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이 건조 비용도 이제 핵잠수함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핵잠수함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맨 앞에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눈과 귀에 해당하는 그 소나 집합체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어뢰 이런 저 토르피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이제 생활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원자로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추진체계 여러 장비들이 여기 지금 따라 있으면서 계속 프로펠러 돌린다. 이게 SSN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핵추진 잠수함 이게 SSN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SSBN이다. 이게 Ballistic Missile 이게 들어가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차이점은 여기 이제 여기 가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튜브 미슬 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그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발사관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아까 SSB는 여기나 VLS 수직 발사관이라서 몇 기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원자로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추진 체계에 뒤따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SSBN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6개 나라가 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제 P5, 자, UN 그 5대 상임 이사국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은 전부 NPT 이 핵보유국입니다. 핵보유국 5개 나라하고, 그 다음에 NPT 비핵, 그 보유국 신분으로 인도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SSN, SSBN,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요 앞에 나오는 두 개 SS는 Ship Submersible 해서 이게 잠수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N은 Nuclear Power를 떼서 핵추진이다. 그래서 SSN 하면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BN하고 GN, 이거는 B하고 G는 ballistic, 그리고 G는 guided missile 해서 완전히 앞에는 ballistic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그 잠수함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guided missile 해서 크루즈 미사일, 순양 미사일을 장착하는 걸 우리가 SSGN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4개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LA, 버지니아, 시울 이 3개가 SSN이고 그다음에 오하이오는 SSBN.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는 SSBN,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3대 핵전력 그 뉴클리어 트라이엇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상의 ICBM, 그다음에 공중의 전략폭격기, 그리고 해저의 오하이오 SSBN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3대 핵전력 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2부에서 제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세이돈을 개발해서 이제 세계를 겁주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 핵 어뢰, 그 다음에 핵 수중 그 드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4m 길이에 이 속에는 소형 원자로도 들어가 있고 핵무기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사람이 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그 핵 수중 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선에서 예컨대 이제 벨고로드 이런 그 모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이제 핵폭 이 연쇄 폭발에 의해서 완전히 저 추동력으로 이제 계속 물속을 잠항을 하면서 계속 그 돌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핵무기를 지정한 그런 그 목표물에다 이제 공격을 퍼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무기는 여태까지 지금 지구상에 없었는데 러시아가 이것을 개발해서 이제 2027년부터 지금 이제 실전 배치한다. 근데 34길 만들어서 근데 저쪽 그 대서양 쪽에 아니면 이쪽 태평양 쪽에 함대, 북해 함대, 그다음 태평양 함대에다 전부 분산해서 이제 배치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실태를 보면은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 압도적인 이제 1위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SSN, 그 다음에 SSBN 이렇게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들은 미국은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 시울프가 SSN이고 오하이오가 SSBN이다. 영국은 ST급이 SSN, 그 다음에 뱅가르급이 SSBN, 그 다음에 프랑스는 슈프랑 SSN, 그 다음에 르트리옹팡 SSB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이즈를 보면은 지금 이제 맨 위에 게 오하이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게 미국, 러시아의 그 보레이급이다. 그래서 보레이급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이제 한 170m 된다. 지금 이제 170m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한 130m 안팎이다. 그래서 조금 작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SSN 야센, SSBN 보레이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핵 잠수함 전력을 지금 세계에서 양분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잠수함 보유국이고 그다음에 SSN 상급, SSBN 진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도도 아까 얘기대로 SSBN의 이제 자체적으로 건조한 아리안트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이 이제 현재 어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그 개발 실태 이때까지의 어떤 이런 진전 그 발전 과정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6호급 잠수정, 로미온급 잠수함, 상어급 잠수함 등을 포함해서 약 70에서 80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6호급 저거는 근데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들여온 거고, 자, 이게 60년대 들여온 거고, 그다음 로미오급 이거는 구소련으로부터 들여온 거고, 상어급은 이제 자체 그 생산을 한 거고, 70년대. 자,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6호급 잠수함 같은 경우 이제 이 로미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m, 30m 안팎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침투하는 침투 요원들 전부 싣고 가서 우리 이제 무슨 뭐 동해안을 이쪽에다 뿌린다든지 막 이런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제 대단히 노후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기뢰 매설이나 침투, 기습 침투 이런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6호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무슨 뭐 속초에서 앞바다에서 무슨 뭐 우리 민간 꽁치잡이 어선 뭡니까 어망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어급 잠수함 이런 것들은 이제 96년도에 그 당시에 그 강릉에 침투했다가 완전히 바위하고 뭡니까 이제 충돌을 해서 그때 침몰한 그런 그 잠수함이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대략 주로 이제 그 침투 요원도 이렇게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여태까지 써왔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심포급 824 영웅함이다. 이거 이제 한 척을 또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극성 1형 SLBM 수중 사출 시험용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2016년도 8월 24일 그래서 이제 824 그 영웅함인데 이날 8월 24일 날 심포 앞바다에서 수중 발사 시험을 했는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날을 이제 그 기념해서 자 이거를 이제 824 영웅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이고 그 수중 핵타격 가능하다 이런 것도 이제 대외적으로 전부 과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날이기 때문에 824 이제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포시 그 김군옥 영함이다 그러면서 또 한 척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탄도미사일급인데 이게 2023년 9월 8일 날 이제 진수식을 했습니다. 이 지금 사진에 보는 이것이 그 김군옥 김군옥은 사람 이름입니다. 김군옥 영웅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소련으로부터 이제 그 건네받은 그 로미오급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개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략 한 2,000에서 3,000톤 되고 80에서 85m 된다. 추진방송 디젤 전기 추진이다. 재래식이다. 이제 그 말이죠. 여기에는 한 10개 그 수직 발사관이 지금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824 그 영웅함 거기에서는 이 최초로 그 SLBM 발사를 시험 테스트한 용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고, 자 그걸 발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수직 발사관은 이제 10기를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제 그 덩치를 키워서 여기에 이제 10기 가운데는 대형 발사관이 4기고 그다음에 소형 발사관이 그 6기다. 그래서 대형에는 이제 북극성계열 SLBM이 들어가고, 이제 그 소형 발사관은 미니 SLBM 아니면 화살 2형 그 잠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핵, 어뢰, 해일 이런 것들도 장착 가능한 것이 김군옥 영웅함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SSB다. 아까 얘기했대로 전술핵에 이제 SSK가 있고 SSB가 있는데 이거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다. 이제 그 얘기죠. SSBN은 아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SSB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것의 이제 한계는 자, 이거를 아까 로미오급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자, 이게 완전히 바닷속의 경운기다. 이렇게 김군옥 영웅함을 이제 완전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군옥은 이제 뭐냐 하면 6.25 때 50년 7월 2일 날 주문진항에서 이제 해전은 벌어졌는데 여기서 북한이 4척의 어뢰정으로 미국의 중순양함 벌티모어호를 격침시켰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김군옥이가 그걸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 기록에 따르면은 참전 기록이 전부 다 벌티모어는 대신에 그 당시에 우리 이 한반도 해역에 왔던 거는 주노함이다. 주노. 그래서 주문진 앞바다에서 초계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탄약 운반하던 북한 어뢰정 3척을 격침시켰다. 그때 또 한 척은 이제 완전히 거기서 생환해서 돌아갔는데 이때 함장이 김근옥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군 그 함정 격침시키고 이건 전혀 완전히 역사 왜곡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준호는 6.25 전쟁 참전 이후에 이제 최초로 그 미군 전력으로 이제 한바다에 이제 6.25 동남에 투입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객관적인 기록들입니다. 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은 언제부터 개발했는가? 그래서 2014년 초부터 이미 북한은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함남에 있는 심포, 자,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제 심포가 여기인데, 자, 함남 심포 조선소 홀에서 이 홀이 이제 확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잠수함 만드는 이제 조선소가 봉대 보일러 공장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확장을 시작했다. 14년부터 15년 6월까지 자 확장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8년째 핵잠수함을 이 자리에서 봉대 보일러 공장에서 여태까지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때는 한 1년 가까이 이제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22년 말부터 24년 초까지. 그 중단을 했고, 그래서 봉대 보일러 공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것은 북한 잠수함 전력의 그 심장부다. 여기 이제 재래식 잠수함,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9월 달에 위성 사진으로 완전히 이제 잠수함 선체가 이제 그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직경은 한 11m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고, 그 다음에 21년도 1월 달에 이제 그 김정은이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이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설계, 이런 것들이 전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SSBN 저 설계가 완전히 완성이 됐다.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14년부터 계속 개발을 해오다가 21년도에는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난 상태였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SSBN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이제 2021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년 뒤에, 자, 12월 25일 날, 올 12월 25일 날, 자, 이제 완전히 선체를 완전히 이제 그 공개를 했습니다. 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국방, 발전 5대 계획, 거기에 따르면은 북한이 이제 희망하는 무기체계는 이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고체연료 대역간 탄도미사일 ICBM, 그 다음에 극초음속 하이퍼소닉 웨폰, 그 다음에 정찰위상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우리 북한이 앞으로 장차 개발할 거다, 확보할 거다,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2021년도 1월 달에 8차 그 노동당 대회에서. 그러나 이제 2년 전에 23년 그 9월달 김정은이는 그 당시 아까 얘기한 대로 심포시 김근옥함, 영웅함, 자, 이거 진수식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참석을 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이 건조에 박차를 가라 이런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달에는 이제 잠수함에다 순항미사일 그 시험 발사 이런 것도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 25년 올 3월 달에 김정은은 다시 한번 이 봉대 보일러 공장을 찾아서 그 다음에 핵추진 전략 유도 미사일 잠수함 지금 얘기한다 SSBN 이거를 다시 또 격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 올 3월 달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김근옥 영웅함 절대로 아니다. 지금 현재 요번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공개한 그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이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요번 12월 25일 날 이제 발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이제 시찰을 했고, 자, 이 이제 쭉 봤더니 이게 대략 그 톤수가 8,700톤급이다. 그러니까 김근옥 영웅함 이거는 3,000톤급밖에 안 돼. 무려 이거보다 3배가 이제 크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핵추진 전략 유도 잠수함이다. SSBN이다.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급이 7,800톤인데 SSN 이거보다도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개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고 미사일 튜브가 10개가 들어가고 길이는 한 100m에서 130m 된다.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 뭐 올 연말부터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이는 이거는 이제 북한 우리 안보에 대단한 큰 위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라는 그런 그 언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체가 다 완전히 이제 구비된 걸로 봐서 북한은 이미 이 속에다가 이미 소형 원자로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를 했다. 이제 그렇게 전문가들은 전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부 좀 장착했다. 뿐만 아니고 터빈 장치나 냉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체로 다 들어갔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형 원자로는 그럼 뭐 북한 애들이 직접 지들이 개발해서 집어넣었을까? 그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러시아 애들이 도와줬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역한 핵 잠수함 아큘라급에서 이제 핵심 모듈을 전부 추출해 가지고 원자로나 스팀 터빈이나 냉각 시스템 등 주요 핵심 추진 모듈을 이미 2세트 내지 3세트를 추출해서 완전히 이 북한에 전달을 했다. 언제? 2023년 9월 달에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방 이제 그 전부 이 첩보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첩보는 2024년 12월 23일 날 러시아 화물선 우루사 메이저. 자,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당시 델타 4급의 이제 그 해체 과제 퇴역하는 델타 4급 그 핵 추진 잠수함에서 그때 이제 원자로하고 터빈하고 뭐 이 저쪽 이런 기타 그 이제 부대 부수 그 장비들을 정부 이제 빼서 추출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상선에 싣고 지중해를 통과하다 거기서 좌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게 스페인 그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했다, 이런 그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미 다른 그 첩보기관에 따르면 이미 2024년 9월 달에 이미 이런 것들을 전부 성공리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이미 소형 원자로가 이미 장착이 돼 있다, 탑재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아니고 이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 experimental light water reactor 실험용 경수로 이거를 이제 2023년 10월 달에 가동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소형화해서 원자로에 이제 탑재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것도 이제 외부 지원이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컨대 우리가 여러 가지 그간의 정황을 볼 때 이미 러시아로부터 이런 것도 이제 퇴역한 러시아 그 핵추진 잠수함에서 띄어내서 추출해서 이와 같은 그 장비들을 전부 이제 건네줬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건네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양국 간의 그 이제 그 협력 관계를 보면은 24년도 6월 19일 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런 것도 맺었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너희들 병력 보내 탄약 줘 뭐 이래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자 우리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기술 이런 것도 주고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도 자 이제 이 얘기대로 자 그 관련된 기술이나 지금 얘기대로 이제 소형 원자로 뭐 이런 기술도 주고 냉각 시스템 뭐 이런 거 주고 그러면서 위성 첨단 기술 뭐 이런 것도 주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때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핵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상당한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기술 협력 관련해서 진도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소음을 어떻게 그 감소할 거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원자력 기술 건설 관련해서 그다음에 정밀 부품이나 특수한 자재 공급 뭐 이런 분야까지도 이미 러시아가 건넸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은 이제 인도하고 러시아도 그 소련하고 예전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기술 그 협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소련과 러시아로부터 이제 포괄적 지원을 인도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잠수함 원자로 설계부터 그 다음에 이 건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장착시키는 문제, 러시아 장비 SLBM 기술 지원하는 문제, 첨단 기술 개발 프로그램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러시아나 지금 구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인도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아리안트 SSBN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제 러시아가 충분히 약속한 대로 이와 같은 핵 추진 잠수함 그 건조 관련해서 개발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기술들을 제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추진 잠수함 이 전력과 시 도대체 언제 지금 현재 바다 물속에 띄울 거냐.
자, 이걸 볼 때 선체 건조가 지금 완전히 다 됐다고 지난 12월 25일 날 그저 객관적으로 공포를 했는데, 그럼 이거 당장 바닷물 속에다 넣으면 이게 되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원전하고 추진 충분히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핵 연료를 장전해서 시운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 시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화 뭐 이런 것들도 전부 해야 되고, 또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뭐 만약 예컨대 수직 발사관 이런 걸 장착을 했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발사 시험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도 전력화하는 데는 북한의 여하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 의미는, 전략적인 의미는, 북한은 이미 이제 2차 타격 능력, 자, second strike, 이걸 지금 가지고 있다. capability, 이걸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상의 그 핵시설 모든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가 되고, 그렇더라도 이제 수중에서 언제든지 그 보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엄청난 큰 부담이다. 예컨대 괌에서 지금 이제 3,000km, 4,000km 떨어졌는데, 여기서 예컨대 SLBM으로 자 영변을 쳤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이 북한이 지금 만든 이 핵추진 잠수함이 바닷물 속을 기어다니다가 언제 나타나서 자 우리를 공격한 그 집단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컨대 장거리 SLBM 탑재하는 이 핵잠수함 이제 상당수를 보유했을 경우에 이거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억제 수단이 된다. 자, 이 과시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충분히 과시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맥힌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척딱 29억 달러가 들었다. 한 척 맞는데 29억 달러가 들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한은 추정에 따르면은 북한의 GDP가 320억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예컨대 29억 달러가 맥혔다고 칠 경우에 이것은 이제 10분의 1에 해당한다. 북한 전체 GDP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 척 가지고는 안 되고 예컨대 세척 네척을 만들 경우에 완전히 북한 GDP의 반을 차지할 수 있는 핵 잠수함 만드는데 반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모험을 하는 그런 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부터 우리는 이제 계속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러니까 2003년도 6월 2일 날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은 노무현이한테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것이 이제 362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362는 2003년에 3, 6월 2일에 6이 불려서 362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따라오는 후속되는 정치적인 뭐 그런 그 문제점 때문에, 우려들 때문에 자 일단 이 사업단을 해체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8월 31일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 핵잠수함 필요성 이런 걸 일단 제기를 했는데, 그러나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를 않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28일 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것으로 이쪽으로 간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또 한 번 과시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국은 이제 한국의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SN, 자, 여기에 따른 그 소형 원자력 운영 기술 이런 것들도 여전히 퀘스처블하고 의무시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뭐 이런 것들도 얼마 정도 구비를 하고 있는지,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의무시되고, 또 핵연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2021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미 SCM 때, 자,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자, 여기서,
완전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예컨대 이제 뭡니까 지금 이제 오쿠스에서 호주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 3국이 이제 동맹 체제를 구축한, 그러면서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3국이 이제 완전히 얼라이언스를 체결한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호주에 대해서도 야 너들 지금 프랑스하고 재래식 재래식 잠수함이 이 계약 체결했는데 이거 깨고 우리가 이제 핵 잠수함 주겠다. 이른바 SSN 오쿠스 이거를 이제 너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와 같은 이제 확약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이제 그 남쪽 부분, 자 이쪽 아랫 부분,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랫 부분은 이제 호주를 호주가 이제 커버하는 그와 같은 임무를 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여러 팩터들을 전부 다 이제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허용 필요성 이런 것들 그럼 호주 오케이, 그럼 이 한국 이거 why not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아까 2021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린 SSBN 갖는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여기 대응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형화 핵무기를 탑재한 SLB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반도의 불안정성, 불균형성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면서 한국을 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무장을 시켜야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 수행을 위해서 동반자로서 한국을 이제 계속 좀 몸집을 키워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인식도 하게 됐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의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하고 북한 이쪽 동북 방향 이쪽에서 모든 해상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이 커버할 수가 있겠다, 봉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핵잠 원자로 20% 이하 주면은 전홍축 우라늄이라는 19.75% 20% 이하를 줄 경우는 국제사회 우려나 아니면 이것을 다시 또 무슨 고농축 우라늄 탄을 전용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끌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올 10월 29일 날 트럼프가 야 너들 건조해라 이렇게 해결했고,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는 앞으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필리 쉽야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쉽야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건 작년 1년 전에 우리 하나 오션이 이 미국의 필리 쉽야드 이걸 1억 불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건조해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건이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마련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이제 외부적인 그런 큰 걸림돌들이 전부 제거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 핵 추진 관련해서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량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마디로 거의 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핵잠수함 건설에 필요한 핵심 기술, 기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거의 확보하고 있다. 먼저 우리가 재래식 잠수함 이거 여태까지 89년부터 80년대 후반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무려 그러니까 40년간 현재 우리가 자체 건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여태까지 20척을 운용하면서 운용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데 이제 3박자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독일 하데비 HDW 여기에서 이제 209 클래스 그 잠수함, 디젤 잠수함 제조 기술을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209 9척을 이제 전부 제조를 했고, 건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214급에서 1800톤급 장보고 2. 자, 이것도 9척을 우리가 전부 다 건조를 해서 지금 이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술, 이 자립 기반, 이런 것들을 전부 구축을 했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해군은 재래식 잠수 20척 보유하고 있는데, 장보고급, 자, 이거 8척, 한 척이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 이거. 자, 1번 잠수함, 이게 34년 항해 마침표 찍다, 이게. 자, 이게 뭐 한두 달 전에,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손은이 214급 1800도급 9척, 그 다음 도산 안창호급 3600톤, 장보고 수리 3척, 그리고 이제 배치 2, 배치 수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배치 수리를 장보고 이제 배치 수리 이거를 지금 이때부터는 핵잠으로 간다. 이제 그 말, 핵잠수함으로 간다. 그러면서 수중 능력, 이 수중 작전 능력이나 저소음, 그다음에 장시간 작전 지속 역량 이런 것들도 전부 구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시대가 반드시 온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지금 대비해 왔다. 특히 대우조선, 지금 현재 하나오션은 이미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서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전부 축적해 왔다. 그러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보일러 프로젝트다. 자, 일명 보일러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여기서 설계하는 문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인프라 원자력 조성 기술 이것도 세계 탑 클래스고, 그 다음에 고압 선체 소재 개발 탑 클래스고, 저소음 추진 기술도 탑 클래스고, 그 다음에 AI 기반 첨단 소나 시스템, 스텔스 음향 자폐 기술, 그 다음에 AI 기반 전투체계, 첨단 무기체계 융합 기술, 이런 것도 어느 하나 전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 이와 같은 그 맥락에, 이와 같은 그 토대하에서 이제 미국이 드디어 그 승인을 해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시티브한 핵, 원자로 그 핵 연료 문제, 그 다음에 뭐 국제 외교적인 제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다 해소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자 추진 잠수함 가는 데는 앞길에 어떠한 그 이제 장애도 없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센시티브한 것이 소형 원자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장비인데, 이것을 우리 한국이 여태까지 어떻게 그 개발해 왔는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가, 자,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한 원자로 그 개발 관련해서 허브가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 그 다음에 문무대한 과학연구소입니다. 이건 이제 경주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건조 중에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미래형 소형 원자로 SMR, Small Modular Reactor 이거를 지금 개발해왔고 지금 또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탑재 원자로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상선, 컨테이너나 세빙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핵잠수함 뭐 이런 용도로 여태까지 우리 이 정부 기관들이 전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왔다 이제 그 얘기. 최초로 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 관련해서 이제 그 작품이 바로 스마트 원자로다. 스마트 100이다. 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 그 주도인데 97년부터 개발해가지고 2012년도에 이미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일체형 소형 원자로다. 모든 것들이 원자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비록 작지만. 자, 이러한 같은 것들이 이제 SMR인데 여기에는 원자로도 들어가고 전기 발생기도 들어가고 가압기도 들어가고 프레셔라이저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나의 용기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은 스마트는 이제 전력 생산, 육상에서 전력 생산하거나 해수 담수화하는 그 기술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세대 주력 모델이 ISMR이다. 혁신형 SMR. 자,
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와 한국 수력원자력연구소, 수력원자력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 아까 이 원자로 이제 후속 차세대 혁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설계가 이제 진행 중이고, 표준 설계 인가 이거를 이제 신청 단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보다 훨씬 더 작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모듈화되어 있다. 그래서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무슨 레고 하듯이 레고 장난감 다루듯이 전부 이런 것들을 다 기차나 트레일러 이런 거를 운반해서 실제로 이제 원자로 이런 것들을 조립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운전 기술,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듈당 170메가와트급의 출력을 자랑하고, 대형 원전 대비해서 안전성을 1000배 이상 향상을 시켰다. 그러면서 2035년에 이제 최초 1호기가 이제 가동이 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해상용 SMR이다. 이것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우리가 반디라고 그러는데 SMR 반디 이거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핵 잠수함 관련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소형 원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수함용 원자로 재원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다. 그러니까 출력 최적화 60메가와트. 대부분의 우리 현대 핵 잠수함의 일반적인 추진 요구사항이 50메가와트에서 6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하고 일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체형 원자로 기술이다. 그래서 잠수함 내부 좁은 공간에 배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설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일체형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리액터도 있고 무슨 프레셔라이저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 발생기도 자, 이게 있고 스팀 제너레이터도 있고 이게 전부 원자로 안에 전부 다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다음에 크기하고 높이가 약 15m 내외다 이렇게 설계돼 있고 그래서 이게 도산 안창호급에도 거의 맞는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핵 잠수함을 만들 경우 그보다 좀 크니까 얼마든지 이것이 지금 이제 들어간다. 들어갈 때도 완전히 이게 이제 완전히 레고 맞자 맞추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듈로 전부 다 운반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도 용이하고 그렇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다 이제 핵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 SSN 건조 관련해서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런 엔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전홍적 우라늄 기반의 한국형 모델이다. 20% 미만 전홍적 우라늄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 SMR 교체 기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전홍적 이제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약 한 5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모듈형 특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잠수함 선체를 절개하지 않고 원자력 모듈만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하고 이 회사는 이제 미국 뉴스케일사와 이제 협력을 하면서 SMR 주기기를 이제 전부 생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SMR 탑재한 원자력 추진 선박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자, 소형 원자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미사일 튜브, 핵 추진 잠수함에 이제 미사일 튜브가 들어가는데, 자, 이것들 이제 개발하는 관련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부 이 미사일 튜브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여태까지 하나오션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얘기가 이제 수직 발사 체계가 여기 있는데, 수직 발사 체계가 여기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오션에서 자체 생산한다. 이미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급에 우리가 다 만들어 봤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자막 능력을 극대화한다거나 디젤 잠수함이나 혼합시설 연료 전지 체계나 여기 이제 연료 전지 체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마스터에 들어가는 이제 양강 마스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오션이 자체 생산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이 미슬 튜브 자 이거는 이제 하나오션에서 이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보고 3 배치 1에서 우선 이 수직 발사관 6문을 탑재해봤고 그 다음에 이
배치 2에서는 VL에서 10기를 이제 탑재를 해봤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치 1에서 6개, 배치 2에서 10개 했기 때문에 전혀 핵 잠수함에 미사일 튜브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핵 연료 확보입니다. 핵 연료 확보. 자, 그래서 우리가 핵 연료 이제 그 가장 센시티브한데, 앞으로 미국은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이거 안정적으로 한국에 공급하면 되겠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한미 이러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은 미국의 현행 에너지법, 어토믹 에너지 액트 여기 1, 2, 3조에 따라서 그다음 미국산 군용 농축 우라늄 이거 해외 수출 금지하게 됐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또 여기에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도 우리가 이제 뭐 지난 2015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한미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서면 약정으로 근데 합의하는 경우는 농축도 20% 우라늄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현행 에너지법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이제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에너지법 자 이런 것들에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이제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93% 이상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한테 줄 때는 HALE와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자 그래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이걸 달라 이제 그러면 19.5% 이걸 한국에 이제 제공하면 되겠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그 원자로에 들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장점이 많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여태까지 지금 현재 뭐, 이 나라별로 전부 다른데 미국, 영국 90% 이상, 러시아는 21에서 45% 농축도, 프랑스 7.5, 중국 4% 뭐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각국이 전부 다 19.5% 이것이 가장 그래도 이쪽 저쪽 볼 때 가장 아이디얼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19.5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19.5를 달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 원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이 19.5% HA 그 고순도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거를 썼을 경우에는 근데 이게 계속 그 높은 그 연소도 효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원자로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순도 뭐면 높은 그 열 효율도 효율성 뭐 이런 걸 볼 때 거기서 방출되는 방사성 그 폐기물 이런 것들도 훨씬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예컨대 이제 만약 고농축 우라늄처럼 30년 잠수함 수명주기 동안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퇴역 시까지 한 번 넣으면 끝까지 간다. 이제 그 얘기 19.5를 넣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우리한테 줄 때 19.5를 달라.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앞으로 이거를 뭐, 너들 우리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필리 조선소는 지금 현재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그 조선소로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투자가 필요하고 또 건조 인력 이런 것들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그 시간을 소요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잠수함 전용 건조 등 원자로 모두 제작 라인,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동의 절차 이런 것들도 이제 부차적으로 계속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이제 그 장애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실제 실행할 때 미국의 승인도 나야 되고 미국 국방부 기술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 요소가 많다. 이제 만약 미국에서 질 경우에 필리 조선소에서 질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외에도 핵 추진 기술을 이제 또 이전하거나 무슨 뭐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또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성능 소나 제작, 방사소음 감소 기술, 특수지원 확보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부 다 이 건조와 관련해서 뒤따른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는 이제 건조 비용이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 그러니까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척당 43억 불이 들었다. 그 다음에 바라쿠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 한 2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3조 원이 들었다. 아까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5조 8천억이 들은 반면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할 때 전문가들 얘기는 만약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청소의 비용은 대략 12억에서 25억 달러 이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순수 건조 비용 이외에도 기회비용으로 10조 원 이상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총 비용은 자, 초기 도입 과정에서도 들어가지만 이거는 그러나 전체 비용에서 볼 때 30%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이것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이제 전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완전히 이 핵추진 잠수함의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예컨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이걸 완전히 건조를 할 경우에 여기 따른 게 필연적으로 이제 NPT 이 연관성이다. 이제 그 가면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지역 내에서 지금 이제 이런 비난이 빗받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벌써 이제 중국이 시동을 한번 걸었고 지난번에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려가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 NPT, 핵비약선,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무슨 뭐,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다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이 NPT라고 하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이제 수평적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되고, 5대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 보유국들은 절대로 자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나 핵추진 기술 이런 것들을 비핵 보유국한테 확산시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NPT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핵 에너지.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누구나 다 이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조항들을 검토를 할 때 예컨대 SSN 대한민국은 자, 핵추진 잠수함 이거 보유 자체 뭐 이런 걸 금지한다? 이런 건 없다. 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원자력 평화적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 이게 비폭발적인 군사활동에서 핵물질을 사용을 이걸 금지한다. 이런 조항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안에 소형 원자로 들어가서 핵 반응을 하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적인 완전히 폭발 그런 핵폭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사용 이거는 핵연료 넣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또 한국으로 직접적으로 핵무기 기술 이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핵 확산 우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한다. 이제 이거 완전 법적 허점인데, 그러니까 원자로 연료라는 게 예컨대 미국이 내 고농축 우라늄 예컨대 줬다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은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 가능하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비확산 위험이 있다, 고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전 이런 것들 핵연료 그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NPT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일부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비핵확산 체제의 도전이다 이렇게 일부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전혀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이 전략적인 의미는 한반도 내 이제 전략적인 균형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이 조만간 이제 핵 잠수함을 좀 등판시킬 것이고 자 이와 같은 그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고 억제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이제 만약 분쟁 예컨대 독도나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이 핵잠수함 보유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이것을 만약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한미 동맹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이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런 것들을 전부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부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인태 전략 그 수행 차원에서 한국은 이제 동북아 축을 이제 축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그 얼라이언스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파트너로 이제 그 격상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해상 안보나 원거리 작전 수행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완전히 대한해협뿐만 아니고 남중국해 태평양 해상교통로 이런 확보하는데도 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계 무대에서 해양 전략 강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 강화 이런 데도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이 자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다. 그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고 또 재래식 잠수함을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병행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핵 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멀리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외해 작전에 쓰고 그 다음에 재래식 잠수함은 이제 연안이나 아니면 근해 이런 그 방어 작전에 이제 투입하면 되겠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연안을 위협하는 그런 해상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만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경우는 자 연안 방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해 작전 이런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래식, 핵 추진 둘 다 이제 병행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핵 잠수함을 이제 만든다면 대략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보고 3, 배치 3 이게 아직 론칭 안 돼 있는데 출발을 안 했는데 이때 배치 3 핵잠부터 이 배치 3부터 이제 핵잠수함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5,000톤급 이상이 될 것이고 이제 100m 내외가 될 것이다 이 길이가. 그리고 북한 신형 핵잠수함은 이제 약 한 8,700 톤이 된다. 이제 그럴 거고,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급 7,800톤이고, 그 다음에 프랑 5,300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에 그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거다. 바라쿠다 그 벤치마킹 한 거다. 이것이 중요한 핵잠수함인데, 그 다음에 영국의 아스튜트급 7,400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프랑스급을 참고로 해서 그 규모를 하겠다 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협력으로 이것을 만들 경우에는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의 그 버지니아급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앞으로 6척에서 9척까지는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동해 2척을 풀어놓고 그다음 남해 1척을 이제 상시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군 3교대 운용, 그 3직제 작전 정비 훈련,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6척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수직 발사관 이거는 12기 이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중 최대 그 속도는 25에서 30노트가 될 것이다. 이제 지상으로 치면 뭐 50km 이상 되는 그와 같은 그 속도로 이제 바닷물 속을 잠항할 것이다. 건조 기간은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건조 기간이 확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는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국 실무 대표단이 내년 초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방한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우리 팀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핵 잠수함 그 연료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방안, 이 문제들이 이제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다. 우라늄 농축, 재처리 이행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 핵 추진 잠수함, 미국 대표단과 실무 회담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은 우리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다. 첫째, 선체는 이 트럼프 얘기대로 윌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제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자로는
이거는 한국 자체 개발, 이거 SMR, 아까 반디가 있다고 그랬는데, SMR 반디를 쓰겠다.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러나 해결료는 이제 미국 지원. 그것도 19.75%짜리, 그 다음에 HALEU,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해서, 고순도, 전원축 우라늄, 이걸 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외에도, 자, 미국과 그 협상을 할 때, 한미 조선업 동맹 얼라이언스 이거 구축을 하자. 그 얘기를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미국의 함정들이 지금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하고 메인테넌스하고 오버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필리 슈비아드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수함은 우리가 한 것을 만들고 그와 같은 미국의 함정들은 이제 여기서 전부 다 리페어 시키고 전부 우리가 다 하겠다 이제 그 말이죠. 완전히 성능 개량 시켜주겠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잠수함 그 건조 협력 관련해서 이제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체결해야 되고 이 한미 간에 협의한 이런 것들은 또 미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정부 대책은 앞으로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핵 추진 그 잠수함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예, 근데 우리 국방부를 위시해서 외교부, 과기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전부 좀 머리를 맞대고 현안들을 잘 그 조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 핵추진 잠수함 보유하는 거 이 문제는 자, 이제 걸림돌도 하나도 없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상황을 봐서도 그렇고 또 동북아 이쪽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균형 달성 이런 데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또 대외에 가시하고 그 다음에 또 확장시키고 이런 데서도 전략 잠수함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 올 한 해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 자, 이제 조금 며칠 좀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맞아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뭔가 그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제가 이제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고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